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 암살하겠다 이런 주장하고 있죠. 드론으로 배꼽을 때려버리겠다 이러고 있다 보니까 이 미 대통령 또는 요인 경호, 관저 외곽 경호하는 팀들은 해병대죠. 그래서 미 해병대가 아주 놀라운 또 괜찮은 대드론 전용 무기를 도입을 했어요. 이거 지금 세계에서 4개국이 도입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빨리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무기인데요. 어떤 무기인지 보도록 하겠고, 지금 드론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드론으로 공격하는 전술, 드론을 막아내는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컨테이너 발사기가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드디어 컨테이너 발사기에서 어뢰까지 쏘게 되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컨테이너 탑재 미사일 발사 시스템인 마크 70 PDS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미국이 이번에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중어뢰까지 컨테이너 발사기에 통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무인 수상전과 소형 전투함에도 어뢰 발사 컨테이너를 싣겠다는 것인데 이 플랫폼이 해군은 물론 해병대에도 도입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와 해군이 2026 회계 연도에 일명 리버레이터로 명명된 어뢰 발사용 컨테이너 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5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최근 어뢰 발사 플랫폼 다베나를 위한 프로그램 집행 사무소를 개설하고 다음 주 업계 파트너들과 함께 3.5시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날 프레젠테이션에 나올 장비는 보잉의 대형 무인 수중정 오르카에 탑재되는 헌터와 컨테이너 탑재형 어뢰 발사 시스템 리버레이터입니다. 리버레이터는 마크 41 수직 발사기를 40피트 규격의 표준형 컨테이너에 내장한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참고해 같은 규격의 컨테이너에 마크 48 ADCAP 533mm 중어뢰를 탑재 발사하는 시스템입니다. 리버레이터는 자체 센서 없이 데이터 링크로 표적 정보를 수신해 어뢰를 발사하는데요. 이를 위해 미 해군은 수중, 수상, 공중 센서 플랫폼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고 해병대에도 소노부의 운용 능력을 부여해 대잠작전의 형태를 완전히 바꿀 예정입니다. 이는 앞으로 잠수함은 물론 무인 수상정이나 육상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도 중어뢰 발사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미 해군의 이번 움직임이 전통적인 형태의 대잠작전을 어떤 모습으로 바꿀지 궁금해집니다. 네, 중어뢰를 컨테이너에 넣어서 쏘겠다라는 거예요. 자, 마크 70 PDS 컨테이너형 발사기죠. 컨테이너인데 외부에서 보면 40피트짜리 컨테이너인데 여기 이제 뚜껑이 딱 열리면서 이렇게 마크 41 VLS가 기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SM2다, SM6다 이런 거 쏘죠. 토마호크도 쏘고. 자, 그런데 여기다가 중어뢰를 넣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MRC 포대 지금 미 육군도 사용하고 해병대도 사용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어뢰를 넣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해병대가 이걸 주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해병대도 오스프리에서 이렇게 소노부이를 투하하는 훈련을 해요. 그런데 오스프리에는 소노부이 투하 기능이 없으니까 직접 손으로 던집니다. 근데 오스프리는 이 소노부이의 신호, 자기네들 액티브 핑 쏴서 받는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분석 장비가 없죠. 그냥 해병대는 던지기만 합니다. 그럼 인근에 작전하는 미 해군 구축함 또는 대잠 초계기 이런 데서 멀티스태틱 작전으로 거기에서 이제 자료를 수신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뢰를 쏘게끔 만들죠. 아까 그 마크 70 PDS에서 어뢰를 쏘는데 해병대가 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 그런데 원래 마크 41 발사기에 아스록 들어가죠. 아스록. 그런데 아스록은 323mm 경어뢰죠. 그런데 이 해병대는 중어뢰를 쏘겠다. 마크 48 중어뢰. 그래서 이 중어뢰 마크 48은 최대 속도 55노트, 최대 사거리 50km. 그런데 이제 또 발사를 하니까 부스트가 있어야 되겠죠. 수중에서 잠수함이 쏘면 그냥 이제 수압에 의해서 밀어내는데 지상에서 쏘면 당연히 로켓 부스트를 날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부스트로 날아가는 거리 이렇게 해서
한 5, 6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는 중어뢰, 그냥 중어뢰는 워낙 세니까 이런 것으로 완전히 그냥 원샷, 원킬 해버리겠다. 이런 것들을 해병대도 이제 잠수함 타격 능력을 가지게 되는 미 해병대입니다. 자, 두 번째, 그 해병대가 대통령 또는 여인 경호를 위해서 이런 장비를 또 도입하네요. 보겠습니다. 이러하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말하라고 해서 암살하겠다고 위협한 직후 대통령 외곽 경호를 맡고 있는 미 해병대가 이러한 드론을 잡기 위한 첨단 무기를 이스라엘에서 긴급 수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시험평가에서는 성적이 괜찮았는데 실전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미 해병대가 7월 14일 이스라엘 방산기업 스마트 슈터와 소총용 사격 통제 시스템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 시스템을 스마트 슈터의 미국 현지 법인에서 생산해 납품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해병대가 도입하는 장비는 스마트 슈터의 스매시 L이라는 모델인데요.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과 드론 추적 알고리즘이 적용된 컴퓨터 연동 전자광학 조준 시스템과 총기를 결합한 첨단 장비입니다. 소총사수는 이 장비를 장착한 소총을 드론을 향해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고 있으면 되는데요. 스매시 L은 조준점이 드론에 정확히 일치할 때 방아쇠 압력을 풀어 격발되도록 해줌으로써 소총을 백발백중의 무기로 만들어줍니다. 미 해병대가 이 장비를 긴급 도입한 것은 최근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드론 공격을 예고하며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기 때문인데요. 미 해병대는 비밀 경호국과 함께 백악관과 대통령의 사저 등에 대한 경호 경비 작전을 수행하고 있어 이러한 첩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 해병대가 스매시 L을 도입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의 군과 경호 조직들도 유사 장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시험평가에서는 대단히 우수한 성능을 발휘했던 스매시 L, 과연 실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총인데, 그냥 소총인데 이걸 가지고 드론, FPV 드론을 잡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니 저렇게 뭐 속도가 좀 빠르게 날아오는데 어떻게 소총 가지고 겨냥하냐? 이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소총에다가 뭐 위에다가 뭐 조준장비 달아놨죠. 그리고 전선 같은 게 연결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연결된 조준장비와 연결된 이 방아쇠를 당기고 있습니다. 당기고 있는데 총알이 안 나가요. 그래서 드론이 저기 날아옵니다. 방아쇠를 당긴 상태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준하려고 노력하죠. 노력하는데 딱 어느 순간 조준이 딱 됐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순간을 놓치고 딱 흔들리고 숨쉬고 하다 보면 또 이제 다시 맞추려고 노력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잘 안 되는데 여기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딱 어느 순간 딱 맞는 순간에 방아쇠는 지금 당기고 있고 그 순간에 이제 격발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걸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 날아오는 속도, 또 지나가는 속도 이런 걸 또 계산해서 리드 사격까지 자 이런 속도로 날아가니까 내가 여기를 지금 여기 드론이 있지만 난 여기를 쏴야 돼 하는 그까지도 속도까지 계산해서 또 격발을 또 시켜주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드론 사격 지금 하고 있는 시험평가 모습인데 해보니까 백발백중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 해병대가 대통령 관저 등 여인 관저의 드론으로 지금 이란이 말을 하고 대통령 자택에 드론 보내서 암살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걸 긴급 도입하겠다라는 건데 야 이건 우리나라도 반드시 필요한 장비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자 이건 뭐 여인 경호뿐만 아니고 특히 우리 공군기지, 방공포대 기지 이런 기지는 반드시 이런 유의 정확한 드론 사격용 소총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패트리어트, 천궁 이런 거 드론에 맞아서 파괴돼 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요원들이 드론 날아오면 그것도 소형 드론 이야기입니다. 지금 소형 드론 날아오면 딱 방아쇠 당기면서 조준 딱 흔들어주면 어느 순간 맞는 순간 자기 알아서 총탄이 날아가서 격추시켜 버리니까 이런 거 반드시 필요한 장비가 아닌가 이 드론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뭐 무기체계 바뀌는 게 정신없이 바뀝니다. 이 큰 전쟁이 한번 있을 때마다 무기체계의 성능 그리고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점프를 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거대한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무기 시장
그리고 트렌드는 정말 너무나 빨리 변화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군은 이 무기 구매 시스템이 좋은 무기를 획득하는 데 주안점이 둔 게 아니라 비리를 없애는 데 주안점을 둔 무기 구매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지금 급변하고 있는 이 무기의 발전 상황을 우리는 따라잡을 수 없어요. 이런 지금 구매 스타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